휴가를 끝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개편한 다음 날인 8월 6일 각 언론들은 개편의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해설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보시죠. 조선일보는 청와대 참모와 내각에 던진 옐로 카드라고 해설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또 보시죠. 중앙일보는 쇄신 경고 그리고 박근혜 2기 친정체제를 붙였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을 보시죠. 초원복집 김기춘 비서실장에 그리고 거꾸로 가는 박 대통령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론마다 이번 개편의 의미에 대해서 제각각 해설을 내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편에 담는 의미가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어리둥절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당은 그렇다 치고 새누리당의 골수 친박 인사들조차 이게 뭐냐, 뭘 의미하는 것이냐 놓고서 갑론을박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8월 6일 오전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놀라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전날 개편에 대한 해설 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뉘앙스를 담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 이제 초점은 두 가지로 모여집니다.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몇몇 청와대 수석들이 경질된 배경, 그거는 그날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질한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등등을 새로 기용하면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해설이 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승부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진단한 위험수위, 스스로 찾은 돌파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잘한다는 평가가 잘 못한다는 평가에 무려 3배가 넘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후에 5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인기의 요체는 뭐냐? 북한에서 불어오는 위기, NLL 정국 또는 미국 방문 또는 중국 방문 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잘 대처를 하는, 말하자면 상황 관리를 잘한 거에 대한 점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작품을 내놓고 무슨 성과를 내놓거나 아니면 언제쯤이면 이런 성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로 의한 그런 지지도는 사실상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현재의 허태열 비서실장 체제로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서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개개인으로 보면 허태열 실장이 무슨 뭐를 조율을 잘못했다, 인사에 어떻게 미스가 있었다, 곽상도 민정수석이 어땠다 등등의 개인적인 하자가 없을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이렇게 개편하고 후임자들을 그런 분들을 발탁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허태열 비서실장 팀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소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야당에서조차 여당은 차치하고 야당에서조차 전면 교체라든가 뭘 잘못했다는 목소리가 함성처럼 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교체했다.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개인적인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팀의 이런 정치적 중량감, 능력, 친밀성 등등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종의 새 판을 짜서, 즉 신발끈을 조여매고 다시 다음 목표를 향해서 일로 매진하자는 스스로 찾은 돌파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2인자 존재를 인정하느냐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변화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있습니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원전 비리 문제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주어진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 그거를 통틀어는 이 나라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 기본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팀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그동안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절대로 두지 않았던 사실상의 2인자의 존재를 인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김기춘 씨의 비서실장 발탁으로 구체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용환 전 재무장관, 현경대 현 평통수석 부의장 등등이 포함된 이른바 7인 원로회의의 멤버입니다. 이 7인 원로들의 집단 지성은 30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일종의 대표 선수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사실상 2인자 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무슨 청와대가 작은 청와대다, 비서는 비서에 그친다 라는 그런 종전의 통념을 다 없애버리고 당과 청와대와 그리고 행정부를 아우르는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호텔 실장이 해왔던 역할이 일종의 조율사적 기능이었다면 김기춘 실장은 사실상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일 뿐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후견인이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현안에 대한 해결사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무수석 기능의 국제화입니다. 김기춘 실장과 함께 임명된 분 중에는 가장 의아하게 생각되고 특이한 발탁 인사는 박준호 씨의 정무수석 발탁입니다. 박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직업 외교관으로서 정치의 정자하고는 인연을 쌓지 않았던 캐리어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저부터가 아는 정무수석의 기능은 국회와 당과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등등의 정치 영역,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까지 포함되는 그런 분들과의 교류를 하고 거기서 의견 듣고 그들과의 서로 설득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정무수석의 기능으로 알아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무장관이 없기 때문에 정무수석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현 이정현 홍보수석이 바로 정무수석에서 옮겨간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2달째 공석이 되니 이번에 발탁된 분은 박준호 외교관 출신 박준호 씨였다. 여기서 국제화는 2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여의도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여야 관계,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 대통령의 관계에서 뭘 밀고 당기고 협상을 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이런 종전의 방식의 정무, 그걸 정치라고 보지는 않는다. 여의도식 정치와는 거리를 두겠다. 또 하나
추측이긴 하지만 왜 박준우 씨를 정무석에 임명했을까에 또 다른 관전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6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그 해답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으로는 그렇게 노력해 가면서, 즉 내치 부분입니다. 밖으로는 세계를 상대로 외교력을 넓히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세일조 외교 대통령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서 얻은 점수보다 더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등 이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내 상황이 아니라 적어도 세계 시장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를 사는 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에 주목하는 곳은 이미 중국과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유럽일 겁니다. 그런데 박준우 신임 정무수석은 주 벨기에 EU 주대대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정통적인 외교와 함께 그와 같은 통상, 협상, 접촉, 일의 추진 등에서 유별난 장점을 갖고 있어서 통상적인 외교관과는 좀 다른 캐릭터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수순, 다음 승부수는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 단언컨대 행정부 수순일 겁니다. 행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승부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부처 이기주의나 부처 간의 칸막이가 있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했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와대 비서실 개편 때 행정부도 개편했음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로 미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을 마치면서 오늘도 책을 하나 인용할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에 맞는 구절을 다른 데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할까 합니다.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의 148페이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권력은 칼이다. 권력이 클수록 그 칼은 더욱 예리하다. 조금의 움직임으로도 사람을 크게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큰 권력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지만 정작 그 권세를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그것을 소유한 당사자이다. 정부에서, 여권에서, 정치권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